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낙찰 가격의 상승으로 일부 배당한 경매 배당 사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은 2012년 11월 선고 사건입니다. 벌써 7년 넘었죠. 당시 70년생 여자분이었고요. 주거 이력은 2002년에서 2004년도에 빌라에 사셨는데 그 당시에는 배우자 명의 임차보증금 8천, 그 다음에 2004년에 2007년도에는 채무자 명의로 이제 자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 이거를 매도하다가 사행위 취소 소송을 당해서 패소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07년부터 현재까지는 모친이 동생에게 증여한, 현재 이 채무자가 이제 모친이 동생에게 증여한 집에서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모친 명의의 임차보증금 1억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과거에 2004년도에 수혜 전문점을 하셨습니다. 그다가 이제 2008년, 2010년도에는 배우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형식상 대표이사로 아마 등재된 것 같습니다. 2011년도에는 이제 일용직으로 어린이집 일용근로 교사로 한 월 160 정도를 벌고 있습니다. 지급불능 시점에는 그 채무자의 배우자는 2003년 땡땡땡 K를 창업하고 철강공업과 거래를 하는 등 잠시 성장하는 듯 하였으나 2007년 토지 사기단에 걸려 막대한 손해를 보고 회사가 어려워지자 채무자가 위 회사에 보증을 서는 등 회사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으나 결국 부도 처리되며 빚을 갚을 수 없어서 이제 파산에 이르렀습니다. 어머니는 손모씨 무직이고요. 큰언니 민땡땡과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이제 무직이고요. 남편도 파산 신청 중입니다. 자녀들은 이제 중학교, 초등학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무는 단순합니다. 은행 채무가 소액이 있고요. 이제 결국은 법인 보증기금 신보 채무가 5억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고요. 현재 채무자 명의 재산은 이제 아파트가 있습니다. 시가가 3억 5백인데요. 이거는 동생에게 이제 매매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의심을 사겠죠. 그러니까 신보 및 은행에서 사행위 취소로 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제기해서 이제 패소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 파산하기 전에. 그래서 말소 등기 후 파산 기입 등기 예정, 매각 절차 착수. 요거 이제 이렇게 패소하자 파산 들어온 겁니다. 이제 이 뒤처리를 파산관제인이 하게 돼 있죠. 소송 중에 들어오는 경우에는 단죄인이 수개를 하고요. 소송 이후에 들어오면 관제인이 이 패소 판결문을 그대로 이제 그러니까 신부 입장에서는 승소 판결문이겠죠. 사행위 승소 판결문을 이제 수개해서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시티은행 근저당 6,700만원, 전세권이 1억 5,500만원 있어요. 총 2억 2,200만원을 변제하면 만약에 예상 매각 가격이 2억 5,300이면 한 3천 정도 남죠. 2,500, 3천 정도 배당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험 예약 환급금은 189만원으로 이거는 뭐 소액이죠. 이게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는 특별히 의미 있는 재산이 아니고요. 어머니 명의 재산은 부친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97년도에 이제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엄마의 고유 재산이고 2005년경 아들에게 증여하였는데 이거는 뭐 관계없죠. 어머니가 아들에게 그러니까 남동생인가요? 증여한 거고 보험은 이제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금융거래 내역을 보면 2012년 3월 12일 민땡땡 3,500 입금 후 민에게 3,500만원이 출금됐습니다. 아래 계좌로 송금됩니다. 우리은행. 2012년 3월 23일 3,000만원 500만원 입금 후 3,000만원 CD 창구로 출금됩니다. 현찰로 출금되는 거죠. 이게 좀 의심스러운 면이 있어서 남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걸로 보여집니다. 2011년 7월 13일 신모 씨가 1,500만원 입금합니다. 이건 전세보증금 증액분을
민 누구에게 1,500만원을 출금해주고 남동생 채무를 변제했습니다. 신모 씨는 전세권자죠. 1억 4,500만원인데 이제 1억 5,500만원 전세금을 올려달라니까 이 채무자가 이때 세입자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 1,500만원 1억 5천 1,500만원을 증액을 한 거니까 그걸 남동생 채무 갚은 거는 뭐 특별하게 문제 안 삼고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2011년 3월 5일 민모 씨에게 900만원, 손모 씨에게 1,100만원 입금 후 주식회사 KN케이스로 1,900만원이 출금됩니다. 이거는 대부분 제가 보기에는 사업과 관련된 채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는 안 삼았습니다. 뭐 은닉재산이라든가 이런 거 관계없고 주로 이제 거래처와 관련된 사업 자금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왜냐하면 채무자가 배우자의 대표이사, 배우자 명의의 그 실질 운영 회사의 대표이사였으니까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부동산 매각 절차를 착수하는 거죠. 아파트가 있었는데 중앙지방법원 2012 가합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그러니까 신부가 구상금 청구하고 사행이 취소 소송을 병합해서 제기하니까 원고 신용보증금이 남동생과 채무자 사이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취지 사행이 판결, 패소가 확정됐죠. 그래서 판결에 따른 말소 등기 이행 후 파산 기입 등기 후 매각 절차를 착수할 예정이었는데 남동생이 인수를 희망하며 현재의 부동산 거래 사례, 동종 물건의 경매 사례를 분석하여 적정한 가격을 매각하는 방법을 타진 중이었습니다. 현재 연체이자가 100만원 이름으로 매각 절차 지연 시 근저당권자가 최우선 변제권 후 회수하는 금액이 늘어나고 일반 채권자인 신보는 불리하고, 이게 이제 1층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층보다 저렴한 시세를 감안하여 적정한 가격으로 신속하게 매각하는 것이 채권자에게도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근저당권자 시티은행의 현 피담보 채권 총액은 6,700이고요. 이자는 128만원.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만 이제 결국 강제 경매가 개시됐습니다. 2013 타경 부동산 강제 경매. 그래서 이제 배당금을 나중에 아마 찾아다가 배당을 했을 거예요. 조금. 현 거주지 임대차 부동 1억 2천만원 형성 건의. 이거는 뭐 어머니 명의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채무자의 은닉재산만 아니면 되는데 어머니가 부친 사망 후 97년도에 609호를 단독으로 상속 취득했죠. 그 다음에 뭐 이 토지 및 건물을 아파트도 있고요. 토지 및 건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봐 어머니가 기본적으로 재력이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오직 어머니 명의로, 어머니가 이제 딸이 잘못되니까 1억 2천만 원을 어머니 명의로 전세를 얻어서 딸 부부가 살게 하고 있는 걸로 봤습니다. 채무자가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서에 의할 때 모친 및 오빠의 도움으로 1억 2천만 원을 마련하여 지급한 것으로 채무자의 은닉재산은 아닌 것으로 이제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근저당권자 및 임차권자에게 우선 변제 후 남은 금액을 채권자한테 배당하게 속행 신청했고, 그래서 이제 최종 사항은 채무자 소유 부동산 경매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됐냐면 이제 중복 경매가 됐습니다. 하나는 강제 경매가 있었고요. 하나는 임의 경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의 경매가 주요 모 사건이 돼서 중복 경매가 진행됐고, 근저당권자 시티은행의 피담보 채권액은 6,764만원, 이자는 128만원. 그래서 이제 대략 총 시티은행이 한 7천 정도, 그 다음에 임차보증금 1억 5,500, 1,500 증액했다 그랬죠. 1억 4천에서. 낙찰가가 2억 3천일 경우 약간은 이제 배당될 가능성이 있었고요. 최종적으로는 얼마에 배당됐을까요? 여기 있네요. 2억 5,499만원. 9999 이게 나오는 거 드물죠. 2억 5,500만원 정도의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근저당권자 한국자산관리공사, 이게 이제 시티은행이 매각을 한 겁니다. 캠코에 6,700이었는데 이자까지 해서 7,600, 전세자금 1억 4천 및 증액된 거 1,500, 다 합치면 얼마죠? 1억 4천, 1억 5,500, 2억 3천 정도 되죠. 그래서 관제인한테 2,027만원이 배당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관제인은 갖다가 수령을 해서 세금 있으면 세금 먼저 내고, 세금하고 4대 보험,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금액이 있을 때 채권자들한테 채권액에 비례해서 안분해서 나눠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뭐
잘 끝났고요. 이분들은 이제 보시면 명백한 재산을 은닉한 거죠. 처음에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로서 사행위는 명백한 불허가 사유에는 해당됐습니다. 근데 다만 신보가 소송을 해서 이겼죠. 그리고 그 이긴 행위를 관제인이 이제 뭐 집행을 해서 경매에서 이제 배당금을 나눠줬기 때문에 일종의 채권자들한테 조금이라도 배당이 돼서 이건 뭐 재량면책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재량면책을 해줬을 겁니다. 아마 이게. 그래서 재량면책으로 이제 넘어갔습니다. 이런 사건이 이제 파산 면책에서는 가장 일반적입니다. 이제 경매가 진행 중일 때 빨리 파산이 들어오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거기서 거주하면서 이제 뭔가 생각을 해야죠. 옮길 한 6개월 정도는 걸리니까요. 어떻게 옮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차피 민사적인 채무는 다 털어버리니까 속 시원하게 거기서 아예 일거에 파산 면책 받고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죠. 뭐 밑바닥부터. 그리고 이제 그럼 채권자들이야 이제 뭐 더 이상 왈가왈가 할 수 없죠. 파산 채무는 다 면책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건 이제 낙찰가의 상승으로 이제 일부 좀 미치진 못하지만 파산에서의 배당이라는 건 항상 뭐 소액이면 2, 30%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채무가 몇 억 가면 몇 프로 안 되죠. 뭐 그냥 청산 절차의 어떤 냉혹하게 콩 한 조각이라도 나눠주는 거죠. 절차에 따라서 법에 정해진 순위에 따라서 재단 채권이라고 이제 일반 파산 채권보다 앞서는 뭐 국세라든가 지방세, 그다음에 4대 보험, 그다음에 뭐 특별한 어떤 재단 채권도 있지만 일반 정도는 이제 일반인들은 조세, 국세, 뭐 국세가 우선하는 건 아닙니다. 국세, 지방세, 4대 보험, 근로자 임금 이게 다 n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남은 게 있을 때 채권자들한테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이런 파산 배당 사건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가급적 신속하게 파산 면책을 하는 게 낫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